자, 이제 몇 번의 비디오 클립으로 나누어서 넘파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넘파이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 의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연산과 여타 코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다시 말씀드리면 Numerical Python, 수치 연산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파이는 그렇다고 해서 스트링을 못 다루냐? 다룹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데이터 처리에도 당연히 넘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넘파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넘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넘파이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쓰려면은 이제 우리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세상을 떠나서 별개의 라이브러리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넘파이나 펜다스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항상 import numpy as np 이게 전형적으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넘파이를 불러오는데 어떻게 불러오냐? 이거 닉네임을 준다 이거잖아요. as 다음에. 그래서 np import numpy as np 이 numpy를 불러다 쓰는데 numpy라고 가속 5글자를 쓰려면 힘드니까 np로 약자로 부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numpy는 항상 불러와야 된다.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numpy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모두 array입니다. array가 무슨 뜻일까요? 일종의 리스트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리스트도 배열, array도 배열 다 똑같은 배열이에요. 근데 사실 그리고 펜다스로 가면은 이게 뭐로 바뀌냐? 시리즈로 바뀌어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또 좀 더 세분이 됩니다. 근데 리스트, 어레이 사실 똑같은 배열일 뿐입니다. 근데 이 넘파이에서는 ND 어레이라고 특히 부릅니다. 줄여서 어레이라고 하는데 ND 어레이. 그러면 ND는 무슨 의미일까요? ND 어레이 할게. N-dimensional array. N-dimensional array. 그러니까 N 차원의 배열이다 이거예요. 1차원의 배열이 아니고 당연히 1차원의 배열을 포함해서 N차원의 배열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ND array. 근데 줄여갖고 array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레이를 일단 만들어 봐야겠죠. 어레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A라는 어레이 오브젝트를 새로운 걸 만들고 이 np.array를 가져오는 겁니다. 펑션을 불러다 쓰는 거죠. 자, 이제 np, numpy 라이브러리에 있는 array 펑션을 쓰겠다. 그 뜻이잖아요. np.array는 np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있는 array 펑션을 쓰겠다. 근데 그 array 펑션 안에는 리스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7부터 11까지. 그죠? 리스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프린트를 좀 더 복잡하게 했는데 이 복잡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F 스트링을 쓰니까 사실 이거는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F자 다음에 2개의 싱글 쿼테이션 마크 앞뒤에 있을 뿐이에요. 앞뒤에. 그죠? 앞뒤에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줄을 바꿔라 이거잖아요. 그죠? 줄을 바꿔라. 세 줄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 이 A의 오브젝트 타입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건 주제어죠. 거기에 대칭되는 마치 딕셔너리처럼 타입 A 타입의 A가 뭐냐?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싶으냐? 그 어레이 속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D 타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D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ape이 뭐냐? shape이란 말은 이제 dimension을 말합니다. dimension을 얘기하고요. 몇 차원? 아까 n-dimensional이라 했잖아요. 그거고, 요것도, 이거는 number of dimension을 알려주는 거고, 요 shape은 요 dimension보다는 좀 더 자세한 dimension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size는 뭘까요? size는 몇 개의 엘리먼트가 차원에 관계없이 그 어레이 속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냐를 카운트해 보는 게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A라는 오브젝트에 다 타입, 다 사이즈, 전부 다 메소드 방식인데 요 타입만큼은 펑션으로 해줍니다. 타입 괄호 속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 스트링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길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12공백을 12스페이스를 할당하고 오른쪽, 이 꺽쇠가 오른쪽이잖아요, 이미. 그 얘기는 오른쪽 얼라인먼트, 오른쪽 맞춤을 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타입 A, 타입 정보를 쓰게 됩니다. 모두가 한 칸씩 띄워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객의 경우마다 슬래시 n을 넣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줄씩 삽입하라. 그때 뭐냐면 줄 바꿔라 이거죠. 다음 줄로 연이어 옆으로 쓰지 말고 줄 바꿔 마라. 그게 이제 연속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여러분이 수없이 봐온 그 F스트링 문법인데 여기 새로이 들어간 F스트링이 뭐냐? 요 슬래시예요. 요 슬래시. 그죠? 이 슬래시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역 슬래시인데 이거는 이 코드가 너무 이게 길잖아요. 그죠? 길다 보니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근데 실은 자른 게 아니에요. 이어진 코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공간이 좁아갖고 몇 줄에 걸쳐 쓰지만 이건 실은 같은 코딩이다, 이거야. 코딩 블록이다. 요 프린트 가로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종국에는. 그죠? 프린트라는. 근데 그 프린트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몇 줄로 나눠 쓰는데 그때 몇 줄로 나눴을 때 코드가 길어져서 몇 줄로 나눴을 때 이 역 슬래시로 하면은 이게 다음 줄이지만 이 사실 파이썬 코딩은 라인 바이 라인 계속 명령을 입력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라인이 바뀌면은 다른 명령어로 인식을 하는데 이 역 슬래시가 들어가면은 위 라인과 이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 라인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A를 먼저 찍으라고 했으니까 A가 찍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줄바꿈해서 이 A의 오브젝트 타입이 뭐냐 했더니 numpy and array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and array 타입이다 이거예요. and array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n dimensional array 이걸 줄여서 그냥 array라고 쓴다 이거고요. 그래서 n dimensional array 데이터 타입이고 실제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인티저. 왜냐하면 다 숫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티저 12 이거고요. 그 다음에 shape이 뭐냐? shape은 이 이제 투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원이란 뜻이에요. 1차원인데 그럼 1차원인데 왜 5자가 있습니까? 이때는 1차원에서는 엘리먼트 숫자만 그냥 찍어줍니다. 엘리먼트 숫자만. 예를 들어서 이게 2x3 매트릭스다 하면은 로가 로 행열 행이 2고 열이 3이라는 2와 3이 찍힙니다. 여기에. 근데 이게 1차원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숫자만 찍히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쉐입은 무지 많이 확인을 합니다. 특히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에서 데이터가 변수가 피처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쉐입이 뭔지를 늘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때 이 쉐입이 바로 쓰입니다. 그 쉐입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투플 속에 있는데 한 숫자만 있으면은 얘는 뭐다? 1차원이다. 숫자의 양에 상관없이 1차원이다. 두 숫자가 들어가 있다. 2차원이다. 세 숫자가 들어가 있다. 3차원이다. 그래서 rank 1, rank 2, rank 3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이 뭐냐? 여기 보면은 1차원이니까 1이라고 딱 찍혔죠. 그 다음에 array size 5개 엘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1차원일 경우는 쉐입에 있는 숫자와 array size와 정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어레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저 리스트가 아니에요. 대괄호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냐? 리스트의 경우는 여기에 커마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마로 엘리먼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레이에서는 커마로 구분되지 않고 여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봤던 리스트의 배열과 약간 차이가 있죠. 아까 실은 이걸 제가 하나 빼먹었었네요. 앞에서 설명할 때. 넘파이가 효율적인 거는 뭐냐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이즈가 같다 이거예요. 사이즈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한 자리자 숫자도 있고 세 자리자 숫자도 있고 네 자리자 숫자도 있는데 공간을 똑같이 사용한다는 뜻은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배정해야 할까요? 가장 큰 숫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모든 숫자가 공유합니다. 같은 사이즈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 배열에 있어서 7부터 10일까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두 자리 숫자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11, 10. 9 앞에도 0이 있고 8 앞에도 0이 있고 7 앞에도 0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선 각 엘리먼트 사이에는 여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똑같잖아요. 결국 같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0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얘들은 띄엄띄엄 10과 11보다 10과 11 사이에는 여백이 하나 있는데 실은 여백이 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ND 어레이 데이터 타입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러면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똑같이 만약 리스트로 출력을 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죠. 또 하나 B라고 해서 이걸 리스트로 할당을 해버리면 될 거예요. 지워버리면 되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이걸 카피를 해갖고 리스트로 할당을 해보자 이게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 B를 해보죠. 프린트 B.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이 어레이와 넘파이의 어레이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리스트의 차이가 여기서 딱 나타나죠. 위에서는 모든 엘리먼트는 같은 사이즈이고 커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리스트의 경우는 커마로 구분을 하면서 앞에 여백을 하나씩만 넣어줍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숫자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작은 숫자는 작은 공간을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간을 남는 부분이 적겠으니까. 그렇지만 사이즈와 타입을 일치시켜버리면은 그 타입 정보를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고 쉽게 데이터 유닛을 하나씩 불러오기도 쉽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넘파이의 장점이고 넘파이가 연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와 NP 어레이, 넘파이의 어레이 차이점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쉐입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A1이라는 변형된 어레이를 또 하나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A를 리스트로 받아서 다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위 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1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A1에 실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A1은 리스트인데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7, 8, 다시 없죠? 다시 없어야죠. 그 다음에 9, 10, 11.
여기 대괄호가 2개 들어가요. 대괄호가 2개. 그러니까 실제 출력된 걸 보고 여러분이 쉐입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괄호가 하나면은 1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대괄호가 2개면은 2차원이다 생각하면 되고, 3차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3개겠죠. 그죠?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 이것과 A와 A1의 차이는 뭘까요? A와 A1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 배열입니다. 1차원. 5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은 벡터입니다. 5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벡터인데, 이 벡터는 어느 차원에서 존재하는 벡터냐? 2차원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벡터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만약 벡터열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커마로 이렇게 이게 만약 또 하나의 벡터열이 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안에에 뭐 9, 10, 11, 12, 13. 이거는 2 by 5가 되는 거고, 얘는 1 by 5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row dimension, column dimens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1차원은 단순히 엘리먼트 숫자만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플 속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 숫자만 있으면 그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1차원. 이렇게 하면은 2차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약간 복잡한 어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5개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괄호수를 세보죠. 대괄호수 2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2차원이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2 by 5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2 by 5인데, 여기 점이 들어가 있어요. 실은 여기 다 정수로 넣는데 마지막 수만 12.2로 넣습니다. 그랬더니 12.2, 이 플로팅 넘버 64비트의 플로팅 넘버라고 해서 모든 숫자가 데이터 타입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4자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12.2이다 보니까 나머지 숫자도 전부 다 4자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쉐입이 2 by 5고, 그리고 디멘전이 2이고, 어레이 사이즈가 1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나가서 이제 3차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3차원. 3차원 어레이는 2차원 어레이가 앞뒤로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로. 그죠? 그러니까 3차원이죠. 이 하나의 2차원 어레이가 3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고, 3차원이다 보니까 대괄호가 여기 3개. 그죠? 그렇죠. 대괄호가 여기도 3개. 이렇게. 결국 2차원 어레이가 앞뒤로 붙어 있다. 그래서 타입 똑같고, 지금 인티저 쓰니까 인티저 32비트짜리 정수. 그리고 여기 쉐입을 보시면은 225입니다. 2 by 5.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표준 룰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패턴을 금방 파악하셨을 텐데, 자, 디멘전 할 때 1차원일 때 하나의 숫자만 있고, 2차원일 때 2 by 5 로 숫자, 칼럼 숫자. 요거 3차원일 때는 앞뒤 0,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 숫자가 높은 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2개의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고, 또 2차원 속에 2개의 로가 있다는 거고, 그 각각 1차원 속에 5개의 엘리먼트가 있다는 거고, 그 뜻이죠. 그래서 디멘전은 몇이다? 3이다. 그리고 어레이 사이즈는
20개, 10개, 10개에서 20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쉐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응용 케이스인데요. 자, 3차원에 3개가 있으면 쉬워요. 2차원에 2개가 있고, 뭐 2x5. 근데 하나만 있을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3차원인데 한 장만 있는 거예요. 뒤가 없이. 한 장만. 그죠? 3차원 속에 2차원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에 하나만 있고, 이게 차원은 하나, 둘, 셋. 3개의 아규먼트는 3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셋은 그 중에 첫 번째, 2x5 매트릭스다 이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2x5 매트릭스. 3차원이고 10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 이게 이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걸 보시면은 얘는 3차원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벡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1x5라는 2차원 벡터인데 그게 3차원의 첫째 장에 있더라. 이거예요. 1x5가 3차원의 첫째 장에 있는 1x5. 나머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차원은 3차원에 존재하는 데이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3이고 어레이 사이즈는 5고 이런 변형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